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보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김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개월 동안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 치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박모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몇 달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위암 2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작을 때는 마치 작은 새싹과 같아서 제거하기도 쉽고 약물도 잘 침투해서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암덩어리가 커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표면에만 약이 닿을 뿐 중심부까지는 약물이 도달하지 못해요. 더 심각한 것은 암덩어리 내부의 염증, 괴사 조직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약물에 저항하는 세포들이 대거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의 치명적 인식 오류.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죠. 몸이 피곤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겠지. 체중이 빠지면 다이어트 효과네. 소화가 안 되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낀다면 반드시 암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진행되면서 임파선과 혈관이 압박받아 순환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간에서의 저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결국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피로감인 거죠. 실전 치료 전략 좋은 암 vs 나쁜 암. 암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좋은 암의 특징. 호르몬 관련 암 갑상선, 전립선, 유방, 자궁, 난소. 비교적 천천히 성장. 치료 반응이 좋음. 조기 발견 시 완치율 높음. 나쁜 암의 특징. 소화기계 암 식도, 위, 간, 췌장, 담도, 대장, 직장, 방광. 복부 깊숙한 곳의 위치. 주변 장기를 압박해야 증상 발현. 진단 시점에 수술 가능한 경우가 10%에 불과. 최신 치료 전략의 변화. 과거에는 단순히 조직 검사만 했다면 현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의 근본적 성격을 파악합니다. 약 500가지 정도의 암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유전자 변형 패턴에 따라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쁜 암의 경우 처음부터 수술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신체에 큰 자극이거든요. 마치 상처를 계속 긁으면 더 나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항암제나 면역치료를 3-6개월 먼저 시행한 후 떠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한 다음에 남은 덩어리만 수술로 제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1기, 2기, 3기, 4기. 정말 의미 있을까? 많은 환자분들이 1기라서 다행이다, 4기라니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구시대적 분류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2세 정모 씨는 유방암 1기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 후 뼈전이가 발견되어 4기로 진단받았습니다. 반면 59세 최모 씨는 처음부터 간암 4기 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항암 치료로 3년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혈관과 임파선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는 질환입니다.
1cm 크기의 암덩어리 안에는 최소 1000만 개의 암세포가 들어있고 이 세포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덩어리의 크기와 위치만으로 병기를 나누었지만 현재는 전신에 퍼져 있는 미세한 암세포들을 모두 고려한 치료를 합니다. 따라서 1기든 4기든 항암 치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전신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모두 제거하는 것이죠. 충격적인 진실암으로 죽는 게 아니다. 제가 30년간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들이 실제로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폐렴 같은 감염으로 돌아가시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장내 미생물 균형의 중요성. 우리 몸에는 100조 2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는 60조 개 정도이니까 미생물이 우리 세포보다 훨씬 많은 셈이죠. 이 미생물들 중 절반은 좋은 균유익균, 절반은 나쁜 균들인데 이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들의 항생제 남용입니다. 실제 사례 이모 씨 56세의 경우 이모 씨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항생제로는 치료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면 장내 좋은 균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쁜 균들이 우세해져서 장벽을 뚫고 나와 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쁜 균들이 장에서 폐로 이동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변형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를 영어로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죠. 현재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감염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장과 뇌의 신비한 연결. 장이 나쁘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뇌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뇌세포들을 연결시키는 핵심 물질이죠. 항암 치료와 뇌 변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뇌세포도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성격이 변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도 80세가 되면 기억력이 20대의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청각, 시각, 호르몬 분비, 근육량 등 모든 기능이 감소하죠. 실전 가족 관리법. 67세 박모 씨의 부인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항암 치료 받은 후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고집도 세지고 말도 안 들어요. 잘 먹으라고 하면 더 안 먹고 약 드시라고 하면 더 안 드세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대응법. 논리적 설득을 포기하세요. 말로 강요하지 마세요. 음식을 준비해서 그냥 놓아두세요. 환자가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섭취하도록 기다리세요.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면 이성적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60대부터 전두엽 퇴화가 시작되는데 항암 치료로 인해 이 과정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전두엽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감정적이고 고집이 세지며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근육은 쓸수록 강해진다. 근육과 뇌는 다른 장기들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 심장, 위, 간 등은 쓸수록 손상되지만 근육과 뇌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실제 사례 김모 씨 65세의 놀라운 회복. 위암 수술을 받은 김모 씨는 퇴원 후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회복 중이니까 푹 쉬세요라고 했거든요. 6개월 후 김모 씨는 걷기도 힘들어졌고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간암 수술을 받은 이모 씨 62세는 퇴원 후 바로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취미 활동도 계속했죠. 1년 후 두 분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모 씨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김모 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운동과 뇌 활동의 중요성. 나이가 들었다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더 빨리 쇠약해집니다. 특히 암 환자일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독서, 음악 감상, 취미 활동. 이런 활동들이 건강 회복의 기본 원리입니다. 한국 암 환자의 문제점. 한국 암 환자들에게는 특별한 문화적 문제가 있습니다. 1차 치료가 끝나면 일체 활동 중단, 집에서 걱정만 함,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하며 미리 절망, 사회적 관계 단절, 고령 환자의 특별한 고려사항, 나이가 많거나 다른 지병혈관 질환, 당뇨 등이 있는 환자들은 독한 항암 치료보다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면역 치료나 보조 치료를 권합니다. 실제 치료 선택 사례. 73세 최모 씨는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동시에 심장병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도 많은데 힘든 치료 말고 편안하게 해드리자고 했지만 저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강한 항암 치료는 힘들지만 면역 치료와 보조 치료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려워도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모 씨는 면역 치료를 받으면서 2년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육체적 치료는 할 수 있지만 환자의 마음이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다릅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영혼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55세 박모 씨는 간암 진단 후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가족들에게 짐만 되겠다. 하지만 부인과 자녀들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치료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가족 여행도 가야 하고 손주들 성장하는 것도 봐야 하잖아요. 이런 가족들의 지지로 박모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고 현재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암 치료는 약물이나 수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 가족의 지지,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50-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